안녕하세요. 김이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는 좋은데 공기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도 뉴스를 보니까 노인의 나이를 65세에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요즘의 나이 65세면은 청년입니다. 늙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75세를 노인으로 보자, 아니면은 70세를 노인으로 보자 해서 모든 혜택을 거기에 기준으로 맞춰서 노인 복지 정책을 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나이 80이 되면은 여행도 못 합니다. 사실상 밖에 나가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요. 80대가 되면은. 70대까지는 그런 대로 사실상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를 없애자 하지만은 나이가 80대 90대 되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못 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라고 해야 65세 이상, 80세, 65세에서 80세, 많아야 그냥 85세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동을 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보다 나이가 많으면은 사실상 점점 거동이 불편해서 지하철도 못하고 교통도 못합니다. 사실상. 여행도 못 가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어서 팔다리 힘이 있을 때 여행을 다니고 많이 다니자. 사실상 나이가 85,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나이가 80대가 넘으면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전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80대 중후반 가면은 거의 다 불구자들이라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85세, 86세 되면은, 지하철도 못 타요. 노인 무임승차를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를 70세로 한다고 그러면은, 한 10몇 년 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는 꼴이 돼요. 그 이상은 지하철을 타라고 해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 타요. 그래서 전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제가 아파트에 살고 다니지만은, 여기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는, 보행기 있잖아요. 보행기를 이제 붙들고, 그걸 밀고 다니고 뭐하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하철 타려고 합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나도 지하철을 가끔 이제 타지만은, 보행기나 전동차를 가지고 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나이 65세 이상, 그 다음에 8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70대까지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 꼴이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노인이 70세를 만일에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65세는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고, 기초 노령연금도 못 하잖아요. 나이가 70, 사실상, 나이가 70부터 모든 복지정책을 시행을 한다. 그래 봐야 한 10여 년,
지하철 혜택을 좀 볼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으면은 거동이 불편해서 다니라고 해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초 노령금을 준다고 해도 별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 나이가 80이 넘으면은 대개 보면은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큰 돈이 들어가는데 기초연금 한 달에 3, 40만 원 탄다고 무엇이 가정의 보탬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별로 보탬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65세로 하지 말고 지금의 60세로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노인 활동 인구가 60세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명예퇴직이다 그러면 직장에서는 정년 연장은 하지 않고 59세나 50대 후반에 일찍 그만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만일에 70세까지 노인 복지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완전히 벌어 먹어야 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년 연장을 해가지고 70세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도록, 75세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노인의 연령은 75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정책을 하면은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게 정년 연장도 하지 않으면서 노인 연령을 70세, 75세로 한다. 그러면은 노인의 활동 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80이 넘어가면은 지하철 타고 여행을 공짜로 가라고 해도 거동이 불편해서 못 갑니다. 지금의 100세 시대라고 해도 대부분 그래요. 여기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70대도 전동차 타고 다니고 보행기 끌고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요. 다리가 아파서. 지하철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지하철 부정승차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을 겁니다. 내가도 그 전에 보면은 30배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요금의 30배를 물게 되어 있는데, 대개 보면은 노인 무료 승차 카드를 가지고 빌려줘 가지고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왜냐? 나이가 65세부터 무료라고 하지만은 나이가 60세가 되면은 모릅니다. 노인 승차권을 타고 딱 가는데, 나이가 좀 젊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좀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처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주 젊으면 보자고 하겠지만은, 나이 60세나, 나이 60세가 돼도 꽤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노인 무임 승차권을 가지고 타도 영무원들이 보는 체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승차권을 타게 되면은 게이트에 표시가 되는 빨간 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임 승차를 하는 경우에는 게이트 밑에 보면은 빨간 줄이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무원들이 개찰구에 서 있다가 나이가 젊은데 노인 승차권 빨간 불이 들어오네. 그럴 때 붙잡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일에 남의 노인의 승차권을
가지고 탔을 경우에 30배의 벌금을 물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승차 하는 것도 꽤 많다. 그래서 부정승차 단속을 하는 것이 차라리 적자를 메꾸는 것에 적자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름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노인 승차권을 가지고 60대 초반이 타도 구별을 못해요. 요즘에 65세도 나이가 꽤 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상당히 젊다. 50대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아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나이가 70인데도 그렇게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얼굴 가지고 그 나이대를 가늠하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90세가 돼도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 50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술, 담배 그냥 내팽개치고 다니는 사람은 40대래도 70대로 보이고, 그래서 그 노인 무임 승차권을 이용한 지하철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정승차 단속을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걸리면은 30배의 벌금을 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임승차를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기본 요금이 30배라고 하지만은, 왕복이 이제 30배. 그렇게 이제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운송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문들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그 운임을 30배로 받고, 또, 몇 배로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징수를 하는 겁니다. 부정승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승차 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많아요. 그건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상,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기준으로 해서 모든 복지 정책을 그 기준으로 맞추자. 그렇게 하면은 65세에서 70세 되는 사이의 노인들은 기초 노령연금도 못하고 지하철도 돈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요즘 고물가 시대에 한 달에 그 기초연금 32만 원,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32만 원은 생활비가 되는 게 아니라 용돈 수준이다. 없는 사람은 큰 돈이지만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결정된 게 없지만은 여론이 시끌벅적하게 많이 나옵니다. 노인의 무임승차를 없애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방 의무를 남녀 구별 없이 여자도 국방 의무를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지금에 점점 줄어들고, 남자들도 이제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서, 여자든 남자든 구별하게 되면은, 그러잖아도 젊은 사람들이 없는 데다가, 남자만 군대 간다 하면은, 남자들 군대 가는 사람이 줄어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 여자, 모두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또 국방의 의무를 한 남녀의 사람들만 이제 공무원의 시험을 응시 자격을 부여하자, 이렇게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합당한 지금의 현 시대의 과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지를 않아가지고 인구는 점점 주는데, 남자 여자 모두 국방 의무를 채택을 한다고 해도 군인 갈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이 났을 때 징병을 하는 평균 연령이 40대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나면은 싸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60대나 70대까지 징병을 해서 전투에 투입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0대까지 전쟁에 징병돼서 참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점점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전쟁이 났을 때 징병을 해서 참전하게 되는 나이도 60대, 70대까지 징병을 해서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래요. 방법이 없다.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인구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안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인구 정책을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인구 증가 정책을 많이 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초등학교부터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초등학교부터 의무 교육인데 국가에서 신생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유아, 유치원 제도를 도입해서 의무 교육으로 신생아 유치원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대신해서 연장 근무를 하면서 봉급도 연장 근무에 맞춰서 더 준다 하게 되면은 사실상 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전 정책을 복지 정책으로서 인구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유아 유치원 의무 교육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의 유아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인구 정책이 가장 합당하고 정말로 정책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유아 그러니까 신생아 유아 의무교육 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학교를 많이 설립을 해가지고 신생아 유아 유치원 의무교육 제도를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보육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자격을 더 강화를 해서 유아 유치원 교사,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이런 식으로 유아 유치원 교사로 격상을 시키고 유아 유치원 학교를 별도로 초등학교처럼 많이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교사를 근무하게 하고 돌봄 서비스도 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장에 퇴직을 한 이후까지 교육을 하는 계획을 세운다면은 그게 더 이상적이고 합당한 인구 정책의 특단의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뭐 초등학교 이런 데서 그 부분을 연장으로 연장 근무를 해서 하겠다 하니까 교사들은 반발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으로 강구를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구 절벽 인구 증가 정책에서 가장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유아 유치원 국립 학교 이렇게 이름을 지읍니다. 초등학교 이렇게 하지 말고 유아 유치원 국립 학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서 세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아 유치원 유아라는 거는 젖먹이 아이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유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유자 써서 유아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유아라는 것은 영아라고 하는데 유아라는 것은 젖을 먹는 아이. 어릴 유자 쓰게 되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6세 이하 되는 아이를 갖다가 어릴 유자 써서 유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전유자 쓰는 아이들은 젖유자 아이야자 쓰게 되면 유아는 젖먹이 아이다. 어린 아이죠. 영아. 그러나 유아 유치원 국립 돌봄 학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유아 유치원 국립 돌봄 학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그 수준의 의무교육 수준에 맞춰서 교사도 뽑고 학교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인구 증가 정책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돈도 덜 들어간다. 돌봄 서비스 수당, 출산 수당, 돌봄 서비스 수당, 뭔 수당 해서 출산 장려 수당으로 나가는 돈보다 엄청나게 절약이 되면서 획기적인
그 인구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